안녕하세요. 척추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연세베스트병원 의학박사 장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지해반증에 대해 살펴보고 4세대 최소 침습 교정술인 미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지 중족골, 즉 발볼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발가락은 두 번째로 휘는 이런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의 발병 요인은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7살, 8살, 10살 어린 나이에 발가락이 휜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무지외반증이 있으실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비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높은 힐을 많이 신으시는 여성, 그리고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시게 되면은 이 발끝을 모아주는 힘이 작용하면서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점점점 더 안쪽으로 휘게 되고 발볼은 넓어지게 되는 무지해반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시게 됩니다. 환자분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50세 여성 환자분이었고 우측 엄지발가락 통증 및 휘어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것은 몇 년 되셨다고 하셨고 최근 몇 달 전부터는 통증이 같이 동반되셔서 수술을 결심하시고 내원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 엄지발가락 돌출부를 눌렀을 때 압통이 있으셨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로 올라타는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 진료실에서 찍은 발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타고 올라오고 발볼은 넓어지면서 이 엄지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무지외반각이 보시는 바와 같이 36도 정도로 휘었고요. 정상은 15도 이내를 정상이라고 하고 15도에서 20도까지는 초기라서 경과관찰이 가능하고 20도가 넘으면 이제 중기로 들어가면서 교정수술도 가능해집니다. 40도가 넘으면 말기가 되겠고요. 이 환자분은 36도, 7도 정도로 중기 후반, 딱 무지해반증 수술하기에는 적기가 되겠습니다. 더 내비두면은 무지해반각이 40도, 50도로 증가하면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 침범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수술 범위가 두 번째 발가락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묵히지 않고 수술하시는 것이 수술 범위도 줄여드릴 수 있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모식도를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은 예전에는 이렇게 쭉 절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꼭 절개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절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최소 침습 방법, 즉 구멍만 뚫어서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엄지 안쪽으로 구멍을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뚫어서 뼈를 약간 실금을 내서 절골을 한 다음에 튀어나온 뼈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고정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강한 나사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엄지 쪽도 실금을 내서 절골을 한 다음에 스크류로 고정해주면 아까 휘었던 발가락이 일자로 잘 정렬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지해반증 최소 침습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절골하는 방식이 V자 갈매기형으로 절골을 했었는데요. 회전 교정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최신 방법인 4세대 미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절골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 회전 교정까지 잡아주는 최신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수술할 때 촬영한 실시간 엑스레이 영상이 되겠고요. 보시면 구멍만을 이용해서 절골을 한 다음에 특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K-와이어라는 이 임시 고정기를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고정을 해주면 수술이 마무리가 됩니다. 엄지발가락 쪽도 절골 후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고정을 해주면 수술이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술 직후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왼쪽이 수술 직후인데요. 밖으로 튀어나온 뼈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 다음 엄지발가락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발을 일자로 만들어 드렸고요. 수술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 상에서 이 무지해반각을 15도 이내로 맞추면 괜찮습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 5도로 거의 평행하게 맞춰 드렸고 중족 골간각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중간뼈의 각도도 1.9도 정도로 거의 평행하게 맞춰 드려서 수술은 잘 됐다 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고 약 2,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뼈 주변으로 뼈가 잘 생겨서 유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촬영한 환자분 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이렇게 구멍만을 내서 수술을 잘 진행해 드렸고요. 상처가 길게 쭉 나지 않기 때문에 보기 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목이 물렸나 보다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 상처만 나게 되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연해집니다. 더 연해지기 때문에 거의 상처 없이 교정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수술 전에는 튀어나온 부분과 엄지가 두 번째로 올라탄 무죄반증 발이었는데요. 교정 후에는 일자로 쫙 펴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예쁜 발로 재탄생하시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술 후 재활입니다. 수술 당일 저녁부터 바로 무지해반 특수신발 신으신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빼고 뒤꿈치, 옆꿈치로 바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4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발가락 굳지 않게 각도 운동 시작하시게 되고요. 수술 후 6주에서 8주 정도 되시면 일반 신발을 착용하신 다음에 엄지 쪽도 다 힘을 디디면서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무죄반증에 대해 알아보고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인 4세대 미타 수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분 사례를 통해서 환자분 발에 어느 정도 상처가 나는지, 그리고 교정 후에 수술 전후 엑스레이상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죄반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휘었는데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방치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지가 두 번째로 올라타거나 두 번째 발가락이 뜨면서 수술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엄지발가락이 육안으로 보시기에 많이 휘었다 하시는 경우에는 꼭 주변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혹은 족부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시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신 다음에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척추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연세베스트병원 의학박사 장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